그렇기 때문에 서부도 욕을 먹었지만 하지만 서부는 그만큼 세력이 컸고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이제 서로 욕을 하고 욕을 먹는 관계였는데 네. 남부는 정말 그냥 욕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무시를 다 해. 진짜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너네는 끼지 마. 맞아. 어디를 왜 자꾸 조용히 있어. 시골 애들이 뭔 소리야. 뭘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 너네는. 이거였거든요 진짜. 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곡카와이 호스트 차부입니다. 오늘도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수다쟁이 AKA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네요. 저희가 쇼미더머니 리뷰 이후에 힙합 컨텐츠들을 어쨌든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힙합 역사, 어떻게 보면은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왔죠. 네. 오늘 다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를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보를 통해 그렇죠.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 네.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자기의 탄생 연도보다 이전 영화는 불편해서 안 보게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강할 수 있는 장르라고 봐요. 내가 딱 나보다 내가 지금 10대인데 네. 지금 20대나 30대가 즐겼을 법한 음악은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로 봤을 때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정말 조금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네. 본인들이 즐기고 있는 지금 그 힙합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오늘 주제를 위해 당연하지만 저희 이제 전문가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진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게스트 센세이는 바로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드디어 세 번째로 모셨습니다. 부곡카와이 서드타이머 음악평론가 강일권이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랩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쫙 봐온 네. 음악평론가 강일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그 사이에 조금 뭐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편 나가고 나서 조금은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온 게 있을까요, 혹시? 저한테요? 네네네. 뭐 따로 있진 않은데요. 네. 이제 공식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외부적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 뭐 이런 반응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대외적으로 있는데, 또 활동을 뭐 하시는구나.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스트코스트 힙합과 웨스트코스트 힙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곡카와이를 통해서 그 대략적인 역사지만 네.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저한테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도 꽤 좋아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듣는 음악 친구 중에도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됐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주위에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제 음악하는 어린 친구들도 요 편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힙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일목요연 버전 말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장기 버전, 그렇죠. 미주알 고주알. 긴 미주알 고주알 버전을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요즘 세대 분들한테는 되게 지루한 그 음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들이 워낙 너무 리듬부터가 그냥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때의 음악들을 또 들어보셔야 그리고 네. 또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이 흐름들을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니 스웩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존재하긴 존재했죠. 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지금처럼 철저한 머니 스웩 위주는 아니었었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이것도 있거든요.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의 디스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드레이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데 켄드릭 라마는 이미 졌는데 왜 둘이 경쟁을 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승리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차트에서 1, 2위 하는 네네. 거야말로 그게 승리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힙합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인 거죠. 이른바 빌보드 차트 순위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없었던 발상이긴 한데 근데 이 편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편과 어느 정도의 그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면 힙합은 우리의 이해도가 따로 있다라는 거를 좀 네네. 이해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남부 힙합 트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든 함께할 한 잔을 그래도 소개하고 진행을 해야 되죠. 네.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원을 소개하는 날이니까요. 예,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혀가 타는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잔은 에반 윌리엄스 12년입니다. 아, 너무 훌륭한 숫자죠. 도수는 높은데 복잡하지 않고 바로 꽂혀요. 달콤하게 시작해서 쭉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얘기할 남부의 정서나 트랩 장르와 닮아 있습니다. 한 모금하고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하면서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콜라 타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버번콕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작은 니트로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네시와 코카콜라 공장 모두 미국 남부에 있어가지고요. 아, 또 마침 네. 그렇네요. 아, 그러네. 네. 그렇네요. 네네. 멤피스 테네시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랩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웨스코스트 힙합과 레칫과 지펑크를 혹은 뭐 이건 몰라도 요새 친구들이 멤피스 힙합은 알고 휴스턴 네네. 힙합은 알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그리고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뭐 카우벨이 들어간다든가 어느 정도의 특징을 짚고 있어요. 심지어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은 친구들 같은 네네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뭐야 쇼미더머니 음원 중에 하나에 쓰였었잖아요. 머니 뭐였지 제목이? 머니첵스에도 카우벨 같은 게 쓰이고 해서 네. 이게 어떤 장르냐 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다 그런 게 또 나와서 네네. 정보를 알고 이런 경우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트랩은 어떻게 탄생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일단은 남부 힙합 자체 출발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디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몰랐는데 네. 법원이 남부 힙합을 상징하는 술로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럴 수밖에 진짜 없죠. 그렇네요. 법원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그러네. 사실 힙합과 관계는 헤네시가 더 깊긴 하지만 헤네시가 또 래퍼들이 좋아했던. 래퍼들이 엄청 좋아하죠. 네, 네. 나스도 엄청 좋아하고. 네, 근데 네. 지역적으로 특색이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네네. 법원이 네. 그렇네요. 일단은 이게 남부 힙합의 시작인데 네. 그걸 또 너무 올라가면은 애매해지긴 해요.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버리면. 사실상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사실 남부 힙합이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중론이긴 해요. 네. 중론이죠. 분명히 네네네. 영향이 있죠. 네네.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난 힙합의 대부 이제 좀 성범죄 논란이 있었던 아프리카 밤바타가 사실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 리듬에 시초를 해서 네. 이후에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그 리듬이 있어요. 네. 윌 스미스도 발표했었죠. 그 마이애미라는 곡에서 네, 그렇죠. 그 마이애미 베이스 리듬을 좀 차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댄서블한 힙합인데 사실 남부 힙합은 90년대 때나 80년대 때 되게 외설적인 내용들의 맞습니다. 가사에 맞습니다. 되게 그 해안가에서의 파티 중심의 이런 비트 그렇죠. 음악들, 그러니까 되게 댄서블한 음악 이런 음악을 해서 무시를 많이 당했죠. 심지어 지역적으로도 이른바 휴양지를 그렇죠, 그렇죠. 접하고 있는 곳에서 발달한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부 힙합의 제일 전설 중에 하나가 이제 투라이브 크루라는 팀인데 네. 이 팀이 사실상 미국에서조차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그러니까 거의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되게 변태적인 네. 변태적인 섹스 얘기를 트라이브 크루. 네네네. 네, 투라이브 크루. 네. 예, 이 팀은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인데 사실상 이런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힙합은 이제 힙합 쪽의 지도에 이름을 못 올렸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댄스 막 하는 애들. 한국으로 따지면 예전에 그 교포 래퍼들 막 나타나고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 나타났을 때 랩 댄스 하는 팀 보고 진짜 힙합 너네는 힙합 아니지 막 이랬던.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취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아웃캐스트가 나와서 우리 남부도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아웃캐스트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UGK, 아웃캐스트, 뭐 스카페이스, 게토보이즈 이런 팀이 나왔을 때도 네. 사실상 이 팀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또 남부 힙합에 대한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어려웠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럴 수가. 그러니까 독자적인 스타일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남부 힙합이라는 스타일을 어떤 좀 구축을 한 거. 네. 네. 그러니까 남부 힙합의 아티스트가 아니고 정말 이건 남부 힙합 스타일이라고 구축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좀 크렁크라는 장르가 나옵니다. 크렁크 뮤직. 네. 이 크렁크가 또 이제 트랩의 탄생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렇죠. 에로웨이 베이스라든가 네네네. 특징적인 여러 가지가. 뭐 그러면 이제 릴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릴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힙합의 중심지인 애틀란타 출신이고 네. 그 당시에는 애틀랜타가 막 부각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릴존 앤 이사이드 보이즈라는 팀이 나오면서 이제 크렁크라는 장르를 유행을 시켰죠. 네. 네. 이 크렁크라는 장르는 되게 어떻게 보면 힙합 프로덕션에서 좀 미니멀하고 기존의 붐베비나 웨스트코스트의 뭐 지펑크나 이런 프로덕션과는 전혀 다른 맞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스트립 클럽과 클럽 지향적인 그렇죠. 예, 이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나와서 이제 또 비판도 많이 받았죠.
저런 건 또 진짜 힙합이 아니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맞아요. 네. 제가 싫어했습니다 이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국 힙합을 즐겨 들었던 소위 말하는 힙합 장르 팬들 사이에서 크렁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지. 클럽 지향적이죠. 네, 되게 파리 튠이다 네네네. 이 음악은. 네. 그래서 사실은 릴존 앤 이사이드 보이즈를 빼고는 크렁크 쪽에서는 대부분 원히트 원더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는 팀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크렁크가 인기를 끌었고 잉행 트윈스랑 다 같이. 잉행 트윈즈도 또 엄청 추억의 이름이네요. 지금. 투더 윈도우, 투더 워. 아 좋았는데. 아니 크렁크도 좋은 싱글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신나는 거 많아요 노래들. 앨범으로 듣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심심하고 피곤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싱글 위주로 많이 히트를 하다가 네. 이후에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스냅이라는 또 음악이 나옵니다. 그쵸. 네. 이 크렁크에서 좀 더 단순화되면서 더 클럽 지향적인 음악식으로 간 게 이제 스냅이라는 장르가 나오는데 이 스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솔자보이의 크랭댓.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스냅 장르가 근데 크렁크보다도 더 짧았죠, 유행이. 훨씬 네, 짧았죠. 굉장히 네. 짧았는데, 그러니까 남부 힙합이라는 그 장르는 굉장히 이런 서브 장르들이 웨스트코스트의 지펑크나 이스트코스트의 붐랩처럼 한번 바람을 일으키긴 했는데 네. 뭔가 역사적으로 족적을 꽉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중적인 인기와 차트에서의 선전은 보이는데 이게 뭔가 커다란 어떤 음악적인 족적을 남기는 걸로 인정을 못 받았죠. 네. 딱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뭐 이제 초기에 아웃캐스트나 UGK나 뭐 아웃캐스트 구디맙이 거의 초반에 그렇죠,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그 던전 패밀리를 네네네. 필두로 해서 멤버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예전에 본 게 당시에 남부 힙합의 위상을 그러니까 안 좋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데프잼이 모든 지역에 분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남부는 아예 지점이 하나도 없고 수도라는 애틀란타에도 데프잼 없었죠. 사우지 되게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아예.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열받을 만했다. 저희가 얘기한 이스코스트 웨스트코스트 그 전쟁 중심에 맞아요. 있었던 데에서도 상을 받을 때마저도 무시당해서 맞아요. 안될 때 나중에 화를 냈었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도 상을 받을 때 90년대 때 욕을 먹었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뉴욕 힙합 팬들, 뉴욕 힙합 팬들이. 뉴욕과 동부 이스트코스트가 거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통성.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도 욕을 먹었지만 하지만 서부는 그만큼 세력이 컸고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이제 서로 욕을 하고 욕을 먹는 관계였는데 네. 남부는 정말 그냥 욕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무시를 다 해. 진짜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너네는 끼지 마. 맞아. 어디를 왜 자꾸 조용히 있어. 시골 애들이 뭔 소리야. 뭘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 너네는. 이거였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아웃캐스트의 안드레 3000가 그 신인상 받으면서 소스 어워드에서 신인상 받으면서 남부 힙합도 할 말이 있다 딱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게 한 1994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94년, 95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95년, 94년인데 그 이후로도 남부 힙합이 인정받기까지 10년 훨씬 넘게 걸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한 구디몹이 있었고 네네. 아웃캐스트 던전 패밀리가 있었고 뭐 스카페이스 게토보이즈가 있었고 그쵸. UGK가 있었지만 이 팀들의 음악 스타일이 사실은 아웃캐스트 이전에 UGK나 스카페이스 쪽은 또 웨스트코스트 힙합과의 연관점이 커서 이쪽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펑크.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남부에 되게 실력 있는 래퍼들이지만 음악적으로 남부 힙합 막 이게 아니었거든요. 아웃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앨범 이후로 완전히 외계인 음악으로 이제 점점 전혀 다른 나가죠. 네. 음악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얼터너티브 힙합과 실험적인 그쵸. 어떤 힙합의 영역으로 갔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크렁크 스냅을 거치면서 네. 이제 트랩이 나오는데 이 트랩의 시작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도 말이 이게 많다고 엄청 들었어요. 많아요. 네.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네네. 뭐 누가 정리를 좀 안 해주시니까 다들 자기라고 얘기하고 또 미국에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전부터도 남부 힙합 책도 사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 트랩의 시초는 거의 중론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현지에서는 네. TI입니다. TI. TI. TI와 DJ 툼. 네. 아 DJ 툼. 네, DJ 툼은 아마 요즘에 크레딧을 많이들 안 보시니까 네. 이게 스트리밍 시대다 보니까 아마 DJ 툼을 생소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TI를 처음 발굴하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예요. 네네네. 네, 이 DJ 툼이 남부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꽤 이제 좀 잘 나가는 DJ였어요. 잘 나가는 영향력이 로컬 DJ. 있네요. 굉장히 오래된. 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뭐 얼마나 오래됐냐면 아이스티,
오. NWA 이런 그렇게 아티스트들 오래됐군요. DJ를 했던. 근데 잼마스터 제이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그렇게 오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좀 이후에 힘이 네네. 있는 사람이었네요. 네네.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아시겠지만 DJ가 힙합을 탄생시켰지만 이후에 래퍼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백업식으로 많이 그렇죠.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 DJ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남부에서 투어를 한다거나 네. 혹은 이렇게 뭐 어떤 투어를 할 때 네. 이렇게 그 DJ로 섭외가 돼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로 사실은 굉장히 잔뼈가 굵은 아티스트였는데 네. DJ 툼도 본인이 비트를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고 음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음악적인 뭔가 창작성을 발휘해갖고 비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네. 이제 랩을 할 래퍼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 동네에 살던 게 이제 T.I.였어요. 이제 T.I.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마약상을 하고 있었을 때죠. 네. 가족 생계를 위해서. 네네네. 근데 T.I.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다큐를 보면 DJ 툼이 얘는 남부 억양인데 이스코스트 플로우다. 딱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동부 힙합 플로우와 동부 힙합의 어떤 가사적인 스타일을 가졌는데 억양은 남부인 거예요. 네. 되게 늘어지는 그 T.I. 특유의 그 남부 스타일. 그래서 이름도 T.I.가 원래 그 약간 놀리는 거에서 이름이 발전해갖고 팁으로 갔다가 T.I.로 온 TIP?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T.I.를 데려다가 둘이 같이 음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TR-808에서 그 저감을 좀 조절을 해서 기존 힙합에서 듣는 거랑 다른 킥을 만들어요. 네. 킥, 그 우리가 듣는 네네. 트랩에서 많이 듣는 그 킥 네. 부분을 만들고 이 부분은 음악을 차문 씨도 만드시잖아요. 네. 제가 그 본 다큐에서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SP1200 샘플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시간 정정 기능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걸 네. 통해서 이제 스네어하고 하이햇을 이 트랩의 그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기존 비트랑 전혀 다른 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지금의 트랩 스타일 리듬을 했는데 이때는 트랩이란 말이 없습니다. 네네네. 아직은 네네. 그냥 본인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TI만의. 네. 그쵸. 그러니까 DJ 투미. DJ 투미. DJ 네네네. 투미.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TI의 랩을 시킨 거예요. 네. TI 여기다 랩해라. 너 스타일로. 네. 그래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LA 리드를 찾아가요. 라페이스. 네네네네. 그 거물. 네. 네, 이제는 뭐 거의 전 세계적인 팝 쪽으로 거물이죠. 그쵸. LA 리드를 찾아가서 요런 스타일의 이 새로운 힙합을 갖고 왔다. 네. 그래서 원래 접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줬는데 이해를 못했죠. 네. 이 음반사에서도 힙합 처음 들었을 때 이해 못했듯이 지금 힙합 스타일과의 리듬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싶었겠구나. 너무 생소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힙합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 붐베비나 지펑크에서 벗어나 있긴 했지만 아예 팀바랜드식으로 네. 진짜 일렉트로닉하고 합쳐져 갖고 뭐 이 리듬이 막 싱코페이션 되고 당김 막 나고 이런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트리플렛은 하고는 또 완전 네네네. 다르니까 사운드가. 이거는 그냥 힙합이거든요. 뭐 일렉트로닉하고 결합한 것도 장르 퓨전도 아니고 그냥 힙합이라고 갖고 왔는데 리듬이 우리가 알던 그 드럼 리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T.I.의 랩 스타일도 좀 생소했겠죠. 그죠. 또 그쵸. 되게 늘어지면서 그쵸, 그때 그쵸. 지금이야 그런 게 어떤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쵸. 사투리도 진짜 많이 써갖고 그렇죠. 사실 TI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랩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솔직히 말해 인터뷰하는 것도 잘 못 아니 알아듣겠어.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어민이 아니니까 이게 남부 그냥 영어가 비슷하게 뭔가 발음이 독특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싶어서 찾아보면 외국 현지에서도 남부 억양은 또 특히 엄청나게 네, 부시 심하고.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도 못 알아듣겠어. 그 예전에 잠깐 뜬 얘기인데 라이터 블룬 칭이 네, 칭이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이거 떠가 뭐야 막 이런 라이터. 맞아. 그것도 라이터. 이제 사투리잖아요. 라이터 이게 대놓고. 뭐야?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조차도 그럴 정도니까. 네. 근데 남부도 비슷했던 거예요. 이제 TI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지원해줄 수가 없다. 가져가라. 이거 안 돼. 그래갖고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랬구나. 네. 이건 완전 뭐 생소한 거니까 이거는 이게 먹히겠어. 그래갖고 퇴짜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물도 사실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그치, 뭔지 모르니까. LA 리드가 얼마나 완전 황금손입니까? 진짜 그쵸, 스타를 그쵸. 만들어내는 거물인데. 그래서 이제 상심하고서 다른 몇몇 레이블들 또 찾아봤대요. 네. 근데 다 퇴짜를 맞은 거죠. 네. 요 스타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힙합 스타일하고도 안 맞는데 남부의 그 무시받던 남부의 힙합 스타일하고도 안 맞았던 거야. 칭이 CD. 찌기를 또 CD. 저 CD 좋아합니다. 요즘에 CD를 희귀하게 보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는 정말 그냥 MD로서 존재하죠. 희귀하긴 CD가 해요. 사실은. 대표적인 이 원히트 원더죠. 정말 근데 라이터 정말 좋았고.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트자를 맞았고 그럼 우리 둘이 해서 내자. 둘이 해서 내고 남부 여기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낸 게 돋보이즈라는 곡입니다. 돋보이즈. 이 곡이 굉장히 상징적인 곡이에요. 트랩의 그러니까 최초의 트랩 뮤직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네. 아, 돋보이즈가. 네. 네. TI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혹은 TI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도 이 곡은 그렇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돋보이즈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차트에서 성공을 한 곡은 아닙니다. 저 전혀 몰라요. 저도 완전 아예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알았어요. 이 곡을 둘이 냈을 때 이제 나중에 실린 거예요. 이 I'm Serious라는 앨범에. 근데 이 곡이 그 지역, 이 남부 애틀란타의 DJ 툼과 TI가 살던 그 지역 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 트랩 리듬이 새로웠죠. 01년도도 네. 01년도.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TI의 그 마약상 랩이 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약 돋보이즈구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약 얘기는 사실상 힙합에서 이미 90년대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아, 뗄래야 뗄 수 없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네. 이게 좀 더 또 새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 갱스터 래퍼들이 서부에서 하는 또 이 마약상 얘기와 네. 네. 동부 뉴욕에서 하는 또 마약상 얘기와 네. 여기는 애틀랜타잖아요. 네. 그렇죠. 언어와 그들이 쓰는 은어, 속어, 문화도 다 다를 것이고 완전 네.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생생하게 담긴 거죠. 네, 생생하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네. 반응들을 쫙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당시 이 T.I.와 이 돋보이즈라는 곡이 나왔을 때 반응을 살펴보면 노토리어스 B.I.G의 첫 번째 곡 뭐 주시라든지 이런 네. 곡들이 나왔을 네. 때만큼의 이 남부 힙합 팬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아. 물론 파급력은 그 당시에 노토리어스 B.I.G가 훨씬 셌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들어오던 것들은 당연히 블랙 커뮤니티, 흑인 사회의 마약상 얘기로 하면 되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만 네. 네. 자기 동네 마약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힘들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뭐 누군 성수동 얘기 하겠지만 그렇죠. 안산 얘기랑은 좀 더 다르잖아요. 다 완전 다른 네. 얘기죠. 예, 예. 한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은 워낙 그렇겠죠. 크니까 네. 문화가 다르니까. 완전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일 정도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TI의 얘기가 우와 우리가 사는 애틀랜타 이 빈민가 애틀랜타 빈민가 지역의 마약 얘기네 이걸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을 했네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가사에 나옵니다. 이제 트랩 하우스라는 말이 나오고 트랩하우스. 예, 많이 알듯이 이 애틀랜타에서의 마약이 거래되는 그 집 마약 제조하고 이제 거기에 거래되는 그렇죠. 그것을 트랩하우스라고 속어로 하죠. 트랩하우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에서 이 곡이 인기를 끄니까 이 애틀랜타 지역의 이 곡을 들은 그 같은 이제 뭐 갱단 조직이라든지 네네. 이 사람들이 이거 트랩 이 음악은 이거 트랩 트랩이다. 음악이다. 트랩 뮤직이다. 뭐 트랩 뮤직 가사에서 이제 트랩이 나오고 네, 이게 네. 트랩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얘기고 네. 우리만의 얘기니까 이거 트랩이다를 하다 보니까 네. DJ 툼하고 TI도 괜찮은데 아, 좋은데 이 장르가 트랩이다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트랩이라는 장르가 나왔고 이후에 네. 그래서 TI가 다음 앨범에서 아예 트랩 뮤직이라는 앨범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TI와 DJ 툼이 처음에 어쨌든 트랩이라는 장르명이 생성된 건 음악 팬들이 막 트랩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 네. 트랩이라는 용어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가사에서도 쓴 거. 네. 이 애틀랜타의 속어인 트랩을 가져와서 공론화시키고 이걸 좀 퍼트린 거는 TI. 그리고 이 어쨌든 비트 프로덕션을 처음 이 틀을 짜서 만들어낸 게 DJ 툼입니다. 그래서 TI와 DJ 툼은 트랩 얘기를 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구자예요. 그냥 트랩의 선구자. 뗄래야 뗄 수가 네네. 없군요. 그 요즘 이제 음악 듣는 분들에게는 TI도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엄청 같은데. 많이 아저씨죠. 근데 네. 지금 요즘- 빌보드 차트인 되어 있는 아저씨긴 하죠.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네. 여전히 근데 트렌디하죠. 최근에. 근데 요즘 놀림 엄청 당하더라고요. 그 밈으로. 어떻게? TI 뮤직비디오 유튜브 댓글 한 번도 안 봤어요? 댓글은 안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뭐라고? 이 노래를 듣고 병이 나왔습니다. 나는 80세예요. 뭐 이런 거야. 늙었다 뭐라 이 했다고? 노래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어쨌든 그 히트곡이 이번에 퍼렐이 만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멤버나 사운드 자체가 지금의 트랩이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멈볼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네네네네. 하던 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원래 하던 거 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렇죠, 따지고 그래서 보면은. 멋있어요. 멋있는데 내가 보기엔 멋있는데 이 댓글들이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차트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되게 높게 되어 있거든요. 엄청 히트 쳤어요. 네, 엄청 히트 쳤어요. 여전히 스타예요, 랩스타. 예, Let 'em know. 예, Let 네네. 'em know. 여전히 랩스타고 근데 그 몇 년 전에 또
여자 관련된 그 소송 문제가 또 크게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갖고 또 한번 이미지 실추를 한번 하긴 했는데 T.I.가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정치적 행보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그 막 디스하는 EP까지 만들었고 릴 웨인이 트럼프 하니까 네. 장문의 편지 그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장문의 TI가?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릴 웨인이 그때 당시에 뭐 잠깐 얘기 드리자면 나는 차별받은 적 없다. 난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강자잖아요. 릴 웨인은 어쨌든 셀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릴웨이는 뭐 애초에 아이돌이었는데. 네, 그리고 릴 웨인이 그리고 솔직히 뭐 그렇게 심각하게 평소에 릴 웨인도 정서 상태도 뭐 사실은 조금 불안정하고 네, 그렇죠. 그런 거 막 타인에 대해 고민할 성격이 아니죠. 심각하게 신경 쓰기도 않고 네. 본인 랩하기도 바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T.I.가 그래갖고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되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흑인 사회 전체의 문제고. 그 T.I.가 트랩 아티스트 중에 가장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보인 아티스트 중 하나예요. YG도 물론 그랬지만 사실 YG는 이제 물론 레치도 트랩에 영향이 있긴 하지만 YG는 어떻게 보면 웨스코스트잖아요. 웨스코스 힙합이죠, 대놓고. 네. 그 트랩 아티스트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심오한 가사에도 관심을 기울인 게 또 T.I.이기도 해요. 네. 사실 되게 다양한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T.I.와 DJ 툼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트랩의 시작은 트랩의 시작이구나. DJ 툼과 T.I.예요. 맞네요. 이 트랩 장르의 선구자예요, 그냥. 아니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댓글에서 놀리고 있다고 저기 I'm 57 years old and I'm in the hospital. 57 젊은데 왜? 이 노래 듣고 병이 나왔습니다. 같은 식으로 써 있네요. 침대에서 뛰다가 침대인 거 몰랐다고. 근데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게 네네. 애들이 지금 밑에도 보면은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게 비트를 만든 건 퍼레르고요. 랩을 한 건 T.I.고 이 뮤직비디오 하이브 윌리엄스가 찍었어요. 오래되긴 했네. 하이프 2000년 애초에 그 슈퍼스타들. 당시에 슈퍼스타들이 모여서 네네네. 20s의 마지막을 다시 보여준다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그게 먹혀서 이슈가 되고 차트인이 돼 있는 겁니다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 나이 때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댓글 보지도 않죠. 저도 몰랐잖아요. 심지어 이거. 아니 저기 뭐야 먼볼 래퍼들 저기 이거 좀 쟤는 뭐라고 그런 내용도 그 있네. 노트에 적어라도 네네네. 있잖아. 그리고 덤스업이 1700개예요. 어쨌든 간에 저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댓글을 다는 10대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근데 이제는 이게 한국도 비슷해요.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힙합이 그래서 젊은이 음악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건데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막 중학생들 가보잖아요. 강연? 한국 래퍼도 비슷해요. 중학생도 가보면 그게 벌써 제가 7년 전에 네. 7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센스 사이먼 D 정도면 한국에서는 핫한 랩스타였거든요. 그렇죠. 사이먼 도미닉 씨가 그때 막 방송도 나고 이럴 때라. 네네네. 어쨌든 한국 힙합 씬에서는 그냥 되게 네임드 랩스타였어요. 그렇죠. 누구도 되게 올드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강연하다가 한국 힙합 누구 듣니 하다가 뭐 얘기 나와서 이센스나 뭐 사이먼 도미닉 이런 음악 좋아하지 했더니 다들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 모르죠. 이름만 아는 방송 나오는 잘생긴 분이요. 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래퍼를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누구 듣니? 저희는 뭐 그때 누구였지? 뭐 양홍원 씨? 뭐 영비. 예, 영비 예. 때 영비 듣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린 친구들도 래퍼들도 점점 이 세대 구분이 되게 많이 되는 이 거죠. 어린 친구들한테도 네, 돼요. 되는 거죠. 심해지죠. 조금만 네. 이제 자기 되면 아저씨 래퍼, 되게 나이 있는 래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도 비슷할 거예요. 미국도 굉장히 심한 굉장히 편이라고 심하죠. 보면 되죠. 네네. 사실은. 그렇군요. 어쨌든 남부 힙합 이야기로 조금 더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그러면 T.I.가 트랩 음악을 탄생시킨 건 맞는 거네요. 네네. 이게 제가 전에 요것도 제가 궁금해서 트랩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네. 트랩 장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T.I.가 탄생시켰다 네. 쪽이 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랩이란 단어가 힙합 가사에 맨 처음 쓰인 거는 구디맙 1집에 네네. 실로 그린이 가사에 트랩 하우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대요. 네네. 그게 최초로 트랩이라는 단어가 쓰인 네네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먼저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들 문화에 들어가 있는 단어이긴 네네네네.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랩이라는 단어가 그 이전에 근데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그 이전에 남부 힙합을 근데 저희가 더리 사우디라고 네네네. 불렀었잖아요. 그 얘기해야죠.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더리 사우디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 때문에 처음에 탄생하게 된 건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저도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갔네. 이거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한 구디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트랩하우스 가사도 구디몹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있지만 사실 네. 구디몹이 가장 업적 중에 하나가 네. 이 더티 사우스라는 말을 용어를 범대중적으로 유행을 시키고 네네. 남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만든 거죠. 네네. 표현으로. 네. 잠깐만 요걸 짚고 넘어가자면 구디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네네네. 있으니 구디맙 멤버의 모두를 모르실 수는 있는데 실로그린은 아실 수밖에 워낙 없는 유명하죠. 게 네네. 뭐 Fuck You라던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야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쥐날리 그 노래 나이스 바클리. 나이스 네네. 바클리. 맞아요. 전혀 틀렸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노래 부르시는 그분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학사모 쓰고 노래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게 그분이에요. 그 시대 이후에 노래 부를 때 본 분들은 이 네. 또 실로그린이- 그분이 CD가 네. 또 등장을 하네요. 네네. 구디마. 구디막. 이 상징적인 그렇죠. 앨범이에요. 네. 저 소울푸드. 카메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있네요. 이 앨범이 굉장히 상징적인 앨범이죠. 남부 그쵸. 힙합에. 네. 네. 여기 이제 요런 앨범들이 또 있습니다. 그 뻑큐 네. 싱글 버전 제목은 포겟츄. 네. 이 곡이나 이제 노래 부르는 시로그린으로 접한 분들은 이 시로그린이 이전에 원래 이런 남부 힙합 그룹의 멤버였다는 걸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네. 분들. 상상이 안 되죠.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4번 트랙이 더리 더리 사우스라는 트랙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르명이 유래됐다라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구디몹은 4인조 그룹이고요. 네. 아웃캐스트와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디몹이 이미 데뷔 앨범을 내기 전에 아웃캐스트의 첫 번째 앨범에도 참여를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먼저 부각이 됐고요. 네. 이후에 아까 초반에도 차범 씨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던전 패밀리라는 팀이 있죠. 네. 아웃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 아웃캐스트와 오거나이즈드 오그나 노이즈라는 노이즈, 그쵸. 프로덕션 팀, TLC의 크레이지 섹시 쿨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한 네. 이 던전 패밀리 일원이었는데 이 재밌는 건 이 더리 사우스라는 곡이 방금 말씀한 더리 사우스를 유행시킨 결정적 곡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더리 사우스냐? 이 남부 이게 굉장히 복합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남부가 뭐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찾아보면 남부 쪽이 조금 시골 텍사스 특히 네. 이 90년대 때는 또 이제 남부가 사실 애틀랜타보다는 텍사스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네네네. 텍사스 블루스를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고 네. 그래서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시골 뭐 테네시나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서 네네. 그리고 좋네요. 요 탄생한. 그렇죠. 네. 그리고 남부가 흙이 붉어요. 어. 토양이 좀 붉어요. 근데 이게 산화철인가 뭐 그런 좀 특유의 그 남부 지역에 네. 퍼진 요소 때문에 그래요. 기후하고 막 그래서 해서 술이 맛있나? 네. 이거 어떻게 전반적으로 상관없나? 네. 여기도 붉잖아요. 아, 일반도. 그러니까 붉은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또? 공산당 되나 갑자기? 그 얘기는 아닙니다요. 그거 그 얘기는 위험한데? 전혀 아닙니다요. 그거 네네네. 위험해요. 미안합니다. 네. 빨간 딱지 영화를 네네네. 좋아한다고요, 차라리. 네네 빨간 딱지. 네네네. 이거 뭐 그 토양이 붉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지가 아무래도 붉은 토양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막 되게 세련되거나 뭐 깔끔하고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거죠. 그리고 네네 그리고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 흑인 사회가 많이 빈민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특히 또 이제 남부 쪽이 워낙 뭐 이미 역사적인 부분도 남부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남부가 많이 낙후된 부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고 실제로 있구나 그 네네네 의미가. 그리고 예전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아니죠. 뭔가 좀 굉장히 터프한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미지가 있었어요. 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남부 사람들이 네. 그러면 뭐 더티하다는 남부 우리 더티한 거를 우리가 그걸 굳이 뭐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 이건 우리 남부의 특징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토양 색깔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남부 문화 이런 분위기들 이건 그냥 우리만의 특징이야. 라고 해서 이걸 오히려 이제 자긍심 쪽으로 승화를 시키는 게 이 구디몹의 더티 사우스라는 곡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고 있고 이 용어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리 바이 네이처 할 때 그 너티라는 단어가 쓰이는 느낌하고 사실 그렇죠.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게 된 거네요. 근데 사실상 너티보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모욕적일 수도 있는데 모욕적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승화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네. 어떻게 보면 이주일 아저씨가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못생겼다라는 거를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해학적으로 뒤집어버린 거죠. 시켜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기폭제가 된 게 이 구디몹의 더리 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더리 사우스라는 말이 조금씩 돌고는 있었는데 이걸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더리 사우스라는 곡이 구디몹의 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 더리 사우스라는 곡을 이 앨범에서 만들어내고 이 용어를 결정적으로 사용한 건 쿨 브리즈라는 래퍼입니다. 그래서 이 네네. 던전 패밀리의 일원이에요. 네. 근데 던전 패밀리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곡에 아이러니하네. 네네네. 근데 이 곡에도 피처링을 해서 네. 이 곡에 쿨 브리즈라는 래퍼와 아웃캐스트의 빅보이가 이 더리 사우스에 피처링을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네네. 실질적으로 구디몹에서는 빅깁이라는 멤버 한 명만 랩을 했어요. 그리고 빅깁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쿨 브리즈라는 래퍼가 오히려 랩의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구디몹의 이름이고 여기 피처링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어요. 크레딧에. 구디몹의 곡으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던전 패밀리 같은 크루 멤버인 쿨 브리즈가 이 용어를 만들고 유행을 시킨 겁니다. 사실상 크레딧을 아는 사람들은 이 쿨 브리즈에게 네. 많이 주는데 뭐 결정적으로 구디몹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더리 사우스는 어쨌든 구디몹. 네네네. 구디몹. 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더티 사우스라는 용어가 남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구디몹을 통해서 남부 힙합을 상징하는 용어까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박이다. 서던 힙합 혹은 뭐 더티 사우스 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쵸. 지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더티 사우스를 또 잘 안 부르는 걸로.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게 알고 더리 있는데. 사우스라는 장르를 지금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평론가님하고 잠깐 얘기를 네네. 나누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용어의 정립이 유튜브에 타입비트나 영상을 올리는 애들이 다는 태그에서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드스쿨이랑 붐뱁 차이도 몰라서 올드스쿨 붐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놀라시길래 좀 신선한 너무 신선하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드스쿨 붐뱁이 놀랄 정도면 더 놀라실걸요. 요새는 좀 오래된 트랩 네네. 음악은 올드스쿨 트랩이라고 불린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따지면 의미적으로 이해는 네, 돼요. 뭐 그들 입장에선 틀린 어. 말이 아니죠. 뭐 예전 네. 트랩 스타일이다로 이해는 되는데 네. 사실상 올드스쿨과 트랩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가 좀 그죠. 장르가 무슨 다른 거긴 해요. 장르인 예, 건데 이게 굳이 좀 무슨 되긴 따지면은 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더리 사우스라는 장르가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트랩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장르들이 파생돼서 네네네. 나왔잖아. 예를 들어 뭐 네네. 레이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장르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하나로 더리 아. 사우디라는 장르가 파생돼서 나왔다라고 장르를 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사용이 완전 잘못된 그건 잘못된 거기는 거예요. 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남부 힙합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남부 힙합이에요. 그냥 더리 사우스는. 네네네네. 통으로 칭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서던 네. 힙합의 네. 다른 말이었죠. 네네. 한때 다른 표현. 유행했던 네. 예, 서던 힙합을 지칭하는 한때 네. 유행하는 용어였죠. 여러분 이참에 알고 가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러면은 특징적인 구간들에 대해서도 요 이후에 그럼 요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트랩 음악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리고 크렁크 뮤직까지 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트랩이라고 하고 오히려 이미지화되고 알고 있는 건 네. 그래서 트랩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은 것 같은 네네. 게 사실 지금 친구들 심지어 저마저도 트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사실 퓨처나 구찌메인 쪽이 TI보다 더 가깝긴 구찌메인. 해요. 네네. 굳이 따지고 보면 네네.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도 그리고 리스펙 받는 남부 안에서의 느낌도 네. 물론 뭐 TI도 리스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네네. 퓨처가 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멈블 네. 그리고 오로튠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서 네. 따지고 보면 더리 사우스 때 음악과는 완전 차별화되는 건 네네. TI가 시작한 음악보다도 사실 멈블의 시작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를 얘기할 때요. 네네네. 퓨처부터 얘기할 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I가 트랩의 시작이었고 네. TI를 더구나 또 유행을 시켰죠. 그렇죠, TI는. 그렇죠. 네네. 단지 시작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영지지. 네. 영지지. 그래서 네, 사실은 트랩의 시작을 얘기할 때 퓨처 요즘 분들은 퓨처도 막 얘기하고 뭐 얘기하겠지만 네. 이전의 트랩 시작 논쟁에서는 사실 영지지랑 TI가 많이 붙었어요. 네, 힙합 팬들 네. 사이에서. 네. 네. 근데 영지지도 엄청나게 트랩이라는 장르를 유행을 시킨 게 맞아요. 그렇죠. 범대중 쪽으로. 그렇죠. 거물이니까요. 네네. 근데 퓨처가 이제 등장을 하는 시기, 구찌메인도 어떻게 보면 영지지랑 TI 쪽하고 엮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선은 있어요. 트랩이, 가사적인 부분에서 프로덕션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트랩이라는 장르도, 아까 말씀드린 DJ 투미 만든 그 스타일 있잖아요. 프로덕션 스타일, 네. 비트. 네. 이 스타일이 트랩의 스타일인 거는 맞는데, 네. 이것만으로 트랩이라는 장르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트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TR-808 드럼과 쪼개지는 하이엔드 이 스타일 때문에 트랩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랩하우스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마약상 얘기, 마약 거래 얘기
마약 이야기, 범죄 이야기 이거 담긴 음악이어서 트랩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 스토리적인 구간 그렇죠. 말 그대로 랩에서의 가사의 서브젝트 매러가 사실은 그 장르를 뭔가 확정하는 요소였었던 거군요. 갱스터 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때도 막 지펑크면 그냥 갱스터 랩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지펑크는 프로덕션, 네. 갱스터 랩은 철저하게 가사거든요. 그쵸. 네. 분배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분배부 철저하게 프로덕션 위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컨셔스 랩이 가사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 트랩은 사실상 컨셔스 랩이나 갱스터 랩처럼 가사적인 컨텐츠 때문에 이 장르의 명이 붙은 거였거든요. 네. 드릴도 원래 그래요. 드릴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드릴 때도 논쟁이 똑같게 나왔는데 이 트랩에서 무슨 논쟁이 나왔냐면 트랩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네. 전부 다 무슨 808 깔고서 대충 하이에 쪼개지면 무조건 트랩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사에서 마약 얘기를 해야지. 니네 진짜 깽단이고 깽단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해라. 네. 지금 요새 드릴 뮤직에 대한 드릴도 그 똑같은 이야기 얘기가 같네요. 나거든요.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있잖아요. 얘기 나왔어요. 아이스 스파이스 막 드릴 한다고 그러고 팝 아티스트들도 드릴 리듬 깔고 이럴 때 이거 맞냐? 그거 드릴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트랩 아티스트 아닌 앱소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랩 때. 트랩 논쟁 있을 때 네. 그 TD의 앱소울도 네. 트랩하고 전혀 거리 멀잖아요. 물론 트랩 스타일도 하지만 프로덕션적으로 이거 트랩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대충 비트로 트랩을 너무 가른다. 근데 트랩은 원래 그렇게 가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사실 맞는 말이죠. 네네.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분배하고 트랩을 저희가 지금 더리사우카 트랩을 오늘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네. 분배하고 트랩을 가르는 것도 애매하게 그럼 아이제이아 라샤드 음악 같은 거 앱소울 음악 같은 건 그럼 분배인가요 트랩인가요?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심지어 아이제이아 라샤드와 앱소울은 TDE고 웨스트코스트 뮤지션이지만 사실 그들의 음악의 특징은 웨스트코스트 음악이라고 볼 수는 다르죠.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분 나누는 거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걸 무조건 알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어디 섹션에 있어야 돼. 이게 재밌는 게 채가 한창 그 장르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네. 꼰대들 뭐 이렇게 장르를 놔도 음악이 힙합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아니야 지금은 더 나누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진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로 장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 마이크로 장르 혹은 어디서는 마이크로 트렌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쪽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트랩이라는 장르는 원래는 가사적인 부분에서 이게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오다가 그래서 제가 약간 폭탄 발언 하나를 할까요? 좋습니다. 네. 한국에서 트랩의 어떤 유행을 또 알리고 굉장히 중요한 곡이 있잖아요. 연결고리. 네. 그쵸. 냉정하게 말하면 트랩이 냉정하게 아니에요. 연결고리 그쵸. 냉정하게 말하면. 네네. 트랩을 하기에는 1, 2년은 모두 너무 착하죠. 가사적으로 전혀.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트랩 비트를 깐 곡이 사실상 네. 엄밀한 잣대를 들자면 트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랩의 비트 스타일을 차용한 힙합인 거죠. 그렇죠. 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드릴 뮤지션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없죠. 바나나맛 근데- 우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바나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러네. 거기까지 갑니까? 트랩 맛, 그러네요. 뭐 새우깡으로 가셔도 돼요. 네네네. 새우가 없으니까요. 새우깡 새우 들어갔네. 들어가요? 네. 들어간대요. 그건 뭐 조금. 고구가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새우깡 디스는 조심하셔야 그래. 됩니다. 자갈치는 그러면. 그러네. 그런 거 맞죠? 홈런볼은 그러면 홈런 네네.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볼 들어가잖아, 볼. 그런 거는 제가 그 받아들일 수가 공모양이잖아, 없습니다. 공모양이죠. 그렇죠. 네, 더리 베이스볼이네요.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트랩이나 드릴이 네. 어느 정도 여전히 비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원론적인 부분을 들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지만 네. 이제는 트랩이나 드릴이 프로덕션 부분까지도 정립이 되면서 네. 많이 이제 이런 스타일들도 다 트랩이라고 붙이니까 대신에 서브 장르명을 여러 개를 붙이죠. 그냥 단순히 트랩이라고만 하지 않고.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면서 프로덕션적인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2000년대 한 2010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트랩이라는 장르는 철저하게 그 위에 얹힌 그 안에 담긴 가사가 네. 갱스터 랩처럼 그 마약 범죄 얘기 그리고 트랩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앨범을 들어보면 TI 앨범도 마찬가지고 전부 무조건 마약 얘기만 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전반적인 그 트랩이라는 장르를 정의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요 이야기도 한번 해볼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랩의 위상이라는 게 달라졌습니다. 네. 더리 사우 때까지도 좀 무시를 받았다 치자면 이제는 트랩이 완전히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분배비라 나머지를 다 분배부로 밀어버릴 정도로 지금 힙합은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리 사우th 이전에 남부 힙합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트코스트와 웨스트코스트의 싸움 중에 안드레 3000이 이제 아웃캐스트가 상을 받아서 나와서 네네. 남부 힙합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네네.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이 시기까지 와서도 아직까지도 트랩 장르가 네. 아카데미에서 그 아카데미래. 그러니까 그 상을 네. 너무 못 받고 그래미에서 상을 너무 못 받고 있지 않나에 대한 이슈는 사실 계속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아,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러게요. 물론 이제 종합 분야에서 상을 못 받는 건 힙합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캔드릭 라마가 계속 미끄러질 때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R&B도 마찬가지고요. 비욘세, 그러니까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었죠. 네. 그런 얘기들이. 근데 그 힙합 분야에서조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랩이나 이런 곡들이 많이 상을 못 받는 건 아니냐 했는데, 근데 후보군을 보시면 이름이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을 뿐이지 트랩이나 이런 곡들이 어쨌든 후보군에는 분명히 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껴있을 수밖에 메인스트림이라.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미가, 저는 그래미를 되게 보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게 미국 백인층 위주여서, 그러니까 그쵸.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색인종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제3자인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래미가 특별히 보수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 힙합 쪽은 보면 네.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메인스트림 히트곡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반대로 뭐냐면 그만큼 약간 그쪽 다른 장르보다 이쪽 장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심사위원층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장르 분과를 보면 유명한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들도 있고 인디 아티스트들의 장르도 많죠. 굉장히 락 많이 같은 경우에는 껴있어요. 무조건 껴있죠. 네, 그래서 그게 그래미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미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힙합 쪽은 R&B도 비슷한데 R&B만 해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R&B만 해도 메인스트림 막 트랩 소울이나 이런 스타일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힙합 쪽을 보면 그냥 메인스트림에서 히트했던 아티스트들의 곡들이 꽤 많이 포진이 되거든요. 네. 뭐 드레이크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미가 분명히 힙합 쪽을 조금 좀 다른 장르 분과보다 무성의하게 보는 것 같다. 오히려. 뭐 그런 심증은 있지만 최근 스타일들이 없는 거는 사실상 힙합 자체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예, 꼭 트랩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 다음 편으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네네. 트랩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집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고. 왜냐면 이 시작이잖아요, 진짜. 이제 이 이게 최근 그냥 이제 스타일. 트랩 자체의 지금 시작일 뿐인 거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네.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만 더 짚고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웨스트코스트 힙합이나 이스트코스트 힙합이 BPM대가 80 뭐 그래봐야 80 초반대에서 뭐 빨라봐야 뭐 100 초반대 네. 정도였다면 갑자기 더블타임 수준으로 늘어났단 네네네. 말이죠. 네네. 120에서 뭐 160, 요새는 이제 160, 170까지도 네네네. 넘어가는데, 애초에 BPM대 자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DJ 투미 음악을 만들 때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어떤 공식적으로 뭐 왜 이렇게 BPM이 갑자기 빨라졌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이게 아티스트들이 뭔가 새로운 스타일, 그러니까 기존 거 말고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구사를 하다가 DJ 툼도 그렇게 쪼개는 비트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후에 말씀하신 거는 일렉트로닉 음악 쪽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결합을 또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카니 웨스트가 했던 거나 기존의 어떤 뭐 힙합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일렉트로닉을 흡수한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상 힙합이라고 보기도 모호한 스타일의 음악들, 뭐 글리치 같은 것들 합성한 음악들 보면 네. 그냥 랩만 하고 있지 프로덕션은 그냥 일렉트로닉이에요. 글리치. 일렉 음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심지어 뭐 인더스트리얼 음악에다가 랩을 하는 곡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장르 이제 어떤 퓨전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이제는 힙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BPM의 80 BPM이고 무조건 4분의 뭐 3박자로 딱딱딱딱 떨어져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트,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를 정의하는 그 비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BPM이라든지 어떤 박자의 개념이 이제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게 퍼져 나가면서 이제는 뭐 굳이 그 비트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런 비트를 이런 게 힙합이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외면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힙합이야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제는, 촌스러운 네, 이미지가 이제 돼버려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평론가 입장에서 어쨌든 가장 트렌드를 살피는데 와 이런 스타일까지도 그럼 이거를 과연 힙합으로 정의하는 게 맞는가 싶은 정도의 이제 BPM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BPM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결국 이제는 힙합인데 BPM이 왜 빨라졌냐가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글리치 음악, 인더스트리얼 음악, 네. 뭐 락에도 하고 이런 음악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 프로덕션에다가 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힙합에서의 BPM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원래 장르에 있던 BPM의 그런 음악들을 가져와서 랩과 접목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저는 일단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리 사우스와 트랩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뭐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티 사우스는 남부 힙합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네. 이 더티 사우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던 시기에 남부 힙합은 말씀드린 대로 아웃캐스트, 구디몹, 아웃캐스트의 그것도 아무리 잡아도 2집까지예요. 왜냐면 3집부터는 정말 완전 퓨처 사운드 범우주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2집도 실험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 그리고 구디몹의 이 앨범 뭐 게토보이즈, UGK 스타일인데 이때 당시에 적어도 남부 텍사스의 그 끈적끈적한 스타일 그리고 끈적끈적한 기운과 남부 힙합의 속어들 뭐 억양 그들의 문화를 담은 이야기 그리고 이 당시에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지펑크 사운드의 그 신스 리드 사운드들을 또 많이 끌어왔거든요. 네네. 많이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최초에. 그래서 더리 사우스는 사실 이제 이 당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운스 뮤직 바운스 뮤직도 원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릴 웨인이 있었던 뭐죠? 갑자기 캐시머니. 그렇죠. 캐시머니도 이제 남부 힙합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거든요. 뉴올리언즈. 네, 뉴올리언즈 맞아요. 중간에 사실 바운스 뮤직이 또 되게 중요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죠. 이 바운스 뮤직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는 이 주브나일이라든지 네. 요때 당시까지가 이제 릴웨인이랑. 더리 사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T.I.가 나오면서 이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TR-808 드럼 사운드에 아예 막 하이햇 계속 쪼개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랩 스타일 이 비트가 나오는 스타일부터가 이제 트랩 뮤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랩 뮤직은 정식으로 따지면 더리 사우스의 하위 장르인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근데 시작은. 우리가 지금은 더리 사우스라는 거를 남부 힙합을 대변하는 용어로 잘 안 쓰고 네. 그냥 이제는 서던 힙합이라고 말을 하니까. 네네. 그게 이제 통칭 트랩으로 통합된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더리 사우스 스타일이라는 거는 없죠. 네. 같은 동의어인 그렇죠. 거니까. 더리 사우스는 서던 힙합과 동일합니다. 네. 남부 힙합 그리고 남부를 지칭하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네. 대개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깔끔하게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자체도 요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더리 사우스하고 트랩하고 경계와 이걸 어떻게 넘어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냥 개념만 하면 너무 명확한 그 선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배려가 네, 있었네요. 아예. 나눌 네네네. 수 있는 무언가가.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 교수님 오늘 쭉 한번 해보셨는데 오늘 더리 사우스와 이제 트랩 편 좀 어떠셨나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네. 뭐 이거 그냥 오늘은 수업용으로 써도 되겠는데. 정말 죄송한데 거의 그 안주랑 술만 드시다 가시는 것 같은 느낌 정도로 가셨는데. 그러네요. 오늘.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제가 혹시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싶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주 교수님도. 내가 말아줬잖아. 네네네. 그럼 됐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트랩 이제 더리 사우스에서 트랩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요것도 쓰시면서 혹시 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평론가님한테 질문 같은 거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저희 원래 이제 추천곡 부탁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추천곡은 뭐 다음번에 할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아니면 거기 제가 거기 밑에 페이지에 아래 쓰셔도 링크에 되잖아요. 그러면 좀 올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위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강권 네네네. 평론가님의 네. 추천곡들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요 정도로 이번 네네. 편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랩의 탄생편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 여러분들이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장르, 여러분들이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촌스러운 힙합이다라고 생각하는 장르, 이것만 힙합이다라고 생각하는 장르, 요게 지금 우리 오빠들이 좋아하는 장르라고 얘기하는 그 장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트랩의 탄생,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궁금하는 그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 그 오리진 오늘 이야기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꾸 트랩의 탄생 이래가지고 좀 무거워지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이 방송 보고 나면 분배 아니면은 다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네. 장르니까요. 어쨌든 트랩 네. 비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리사웃이 이제 트랩의 하위 장르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네네. 조금 알고 넘어가는 네. 찬스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곡하와이 전 호스트 차붐이었었고요. 덕후를 위한 토크 더위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